이제 곧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누군가는 13월에 보너스를 챙기지만 누군가는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아는 만큼 돌려받는 정직한 싸움입니다. 남들은 다 환급받는데 나만 억울하게 뱉어낼 순 없겠죠? 오늘 영상에서 남은 기간 혜택을 극대화하여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을 나라에서 꽁돈을 주는 보너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의 본질을 알아야 돈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1년 동안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마다 세금을 미리 떼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걸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나라는 여러분이 1년 동안 정확히 얼마를 벌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걷어갑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여러분이 실제로 쓴 돈과 부양가족 등을 따져서 정확한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계산해보니 미리 낸 세금이 내가 냈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돌려받는 것이고 적게 냈으면 더 내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편의점에서 5,000원짜리 물건을 사고 1만 원을 냈으면 5,000원을 거슬러 받는 것이고 4,000원만 냈으면 1,000원을 더 내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올해 상황을 냉정하게 보면 물가가 많이 올라서 직장인들의 지갑 사정이 팍팍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세금 폭탄이 떨어진다고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식대 비과세 한도나 공제 혜택을 조금씩 늘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이 변화된 혜택들을 내가 얼마나 잘 챙겨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똑같은 연봉을 받아도 결과가 다른 이유가 바로 이 디테일의 차이입니다.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카드사 광고를 보면 신용카드를 많이 써야 혜택을 받는 것처럼 말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물론 신용카드는 통신비나 주유 할인 혜택도 있고 급할 때 할부를 이용할 수 있어서 현금 흐름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공제율이라는 숫자만 놓고 보면 신용카드는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보다 훨씬 불리합니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에 불과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30%로 2배나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쓰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가장 이상적인 전략은 황금 비율을 맞추는 겁니다. 소득공제라는 건 여러분이 번 돈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적용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 원이라면 25%인 1천만 원까지는 아무리 카드를 긁어도 소득공제 혜택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구간을 최저 사용 금액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연봉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써서 카드사가 주는 포인트와 할인을 챙기시는 게 이득입니다. 어차피 공제가 안 되는 구간이니까요. 하지만 그 25%가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이때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집중적으로 사용해서 공제 혜택을 2배로 늘려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연말 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서 현재 내 사용량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 봤는데 이미 연봉의 25%를 넘게 썼다면 남은 기간은 무조건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환급액을 계산해보면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연말정산에서 소비로 공제받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돈을 써야 돌려주는 구조니까요. 진짜 큰 돈을 돌려받으려면 돈을 모으면서 혜택을 챙겨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역시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이건 나라에서 노후 준비를 장려하기 위해 대놓고 혜택을 퍼주는 상품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연간 납입액의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이게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세금을 계산한 뒤에 거기서 직접 돈을 깎아준다는 뜻입니다.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돈을 넣으면 16.5%를 돌려받습니다. 900만 원 한도를 꽉 채워 넣으면 연말에 약 148만 원을 세금에서 깎아줍니다. 요즘 은행 예금 금리가 3%대인 걸 감안하면 수익률 16.5%는 어디 가서도 찾기 힘든 엄청난 혜택입니다. 물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는 제약이 있지만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은 틀림없습니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연말이 가기 전에 한도를 채우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그리고 인적 공제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연말정산의 꽃은 사실 사람입니다.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주는데 이게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특히 따로 사시는 부모님도 요것만 맞으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민등록상 같이 살지 않아도 실제로 용돈을 드리고 부양하고 있고 부모님의 소득과 나이 요건이 맞는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안 살면 안 되는 줄 알고 지레 포기하시는데 이건 세법이 보장하는 합법적인 권리니까 꼭 챙기셔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있다면 가족끼리 상의해서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이 부모님 공제를 받는 게 전체적인 세금 혜택 면에서 유리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높기 때문에 같은 150만 원을 공제받아도 돌려받는 돈의 액수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면 장애인 공제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장애인 복지카드뿐만 아니라 암이나 치매, 중풍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기본 공제 외에 추가로 200만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병원이 알아서 떼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요청해야 받을 수 있는 서류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주택 직장인이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건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서 낸 월세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직접 돌려줍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월세액의 15%를, 5,500만 원 이하라면 17%를 돌려받습니다. 1년 월세가 800만 원이라면 100만 원 넘게 현금으로 돌려받는 셈입니다. 만약 집주인 눈치가 보여서 혹은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당장 안 해도 5년 안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나중에 한꺼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이사 가고 나서 신청해도 되니까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만 잘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이걸 몰라서 날리는 돈이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 여러분은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돈이 됩니다. 귀찮다고 대충 넘기면 챙길 수 있는 내 돈을 바닥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남은 기간 꼼꼼하게 준비해서 올해는 세금 폭탄이 아니라 두둑한 13월의 보너스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통장을 지키는 돈 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